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미스터 진단 지금부터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가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2부는 더 긴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더운 시간 못 버틸 것 같아가지고 예. 벗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이 각오 좋습니다. 이 1시간 반 동안 남은 시간은 정말 알차게 채워봅니다. 종목 진단도 할 거고요. 네. 우리가 끝나기 전에 또 시장 전략도 살펴볼 텐데 중요한 거 종목 진단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 바로 중요한 나눠볼 지표가 얘기가 네. 있습니다. 그렇죠? 지표가 나왔거든요. 고용지표 등장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지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참 진짜 이윤재 앵커 증권 역사상 이윤재 앵커가 지금 방송 안 끊겼죠? 이토마토 페리. 네. 이윤재 앵커는 증권 MC 역사상 역사적인 걸 지금 실시간으로 경험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밀래. 지금 보면 나스닥이 지금 18,200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장중 저가 기준에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0 빠지는 거 절반을 지금 들어줬어요. 여기에 있다가 새벽 1시에 파월 의장이 샬라샬라를 할 겁니다. 이거 내가 미리 미스터 진단 시장 전략, 나는 항상 전략이 먼저 나와 있다고 그랬죠? 완벽해요. 여기 오늘 온 사람들은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네. 결론은 지표가 지금 보시면 주식시장이 예상하거나 걱정하는 어떤 상황을 싸그리 없애버렸거든요, 지금. 민간이 2배 이상 증가했고요. 고용이 확 늘어났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건 전월비잖아요, 전월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임금이 3.8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거에 우려를 조금 누그러뜨려 놨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보면 실업률이 4.2예요. 연준은 이번 연도의 실업률을 연준이 실업률이 4.3%였나요? 4.3인가 아마 지난번에 수정했을 때 4.3에서 4.4까지 높였거든요. 지금 여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대목에 요거 빨간색으로 하자. 내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드려 볼게, 여러분들한테. 여기가 지금 4.3이 4.4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실업률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4.2밖에 안 나왔고요. 퍼펙트한 지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기서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가 진짜 핵폭탄이에요, 이거. 바닥에서. 이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가 당연하죠, 여러분. USA가 관세 넣었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세게 놨어요, 지금. 근데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USA가 관세 세게 때리니까 유럽에서 프랑스가 먼저 우리 담합해야 돼 하면서 막 의견 막 선동했고,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이 오늘 나온 거죠. 대신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가 또 그냥 확 해가지고서 차이나 니들 프렌드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곱하기 2배야 이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종복 화법은 이런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거 하나가 확정형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결론은 관세 때렸고 유럽과 중국이 우리 맞대응할 거야 라는 것까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표가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이 아직 경제 버틸만해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은 금리 인하를 조금 빨리 했으면 하는 걸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안 나올 정도의 지표는 맞으나 파월 의장은 경제는 괜찮아라는 말을 또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는 거예요. 결론은 지표는 너무 좋게 나온 거죠. 근데 이 너무 좋게 나온 지표가 결국은 지금 관세, 상호 간의 관세 전쟁에서 먹히지 않는 그 정도 흐름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지표가 좀 잘 나왔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말 정신없는 시장 상황 속에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나 우리 전문가께서 윤재거 잘 보라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강조를 떼주셨는데 네, 오늘 하루 종일 좀 정신이 없었던 시장이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줄기 빛 같은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도 해주시고 전문가님께서 오늘 영광스럽게도 제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잠깐만. 감사합니다. 왜요? 실제로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밝아졌어요. 저는 옆에서 보면 확 네. 느낄 수 있거든요. 아까까지만 해도 정신없는 삐질, 표정이 삐질. 읽혔는데 이제 표정이 밝아집니다. 저 챙겨주세요, 전문가님. 사실 그리고요 윤재커 이종보 전문가께서는 네. 1부 때 힘이 좀 빠져 보이시다가도 2부 들어서 한 10시 지나면요 눈이 똘망똘망해지시거든요. 올빼미형이신가요, 맞아요. 전문가님? 그래서 지금 보세요. 눈빛에 힘이 들어왔죠. 이종모 전문가와 그리고 이 네. 진행자 전부 다 힘을 내서 여러분께 기운을 불어 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 볼 텐데요. 3,000명 다시 또 다 돼갑니다. 2부의 첫 번째 종목 제가 한번 출발해 볼게요. 유튜브에서 이 가람팍님의 종목을 예. 선택해 봤습니다. 반도체로 갑니다. 에이징랜드. 우리는 또 이응징랜드라고 이응징랜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렇게 잘 가는 듯했던 종목도 그동안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쵸. 지난해 12월쯤이었나요? 그도 바닥에서 쫙 올라갔다가 다시 천천히 쭉 내려오면서 제자리 수준으로 돌아갔거든요. 이번 매수 가격은 32,500원에 10%입니다. 현재는 27,000원인데 단기와 중기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이응징랜드가 다시금 솟구칠 수 있을까? 이종모 전문가께서 이미 다 몸푸시는 표현해 거예요.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문가님, 이거는 그 상반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까? 맞죠. 이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이토마토 페리가 뭔가 지금 작정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PD는 내가 이 이응징랜드를 좋아하는 걸 잘 모를 텐데, 결국은 또 왔으니까 또 얘기해드려 볼게요. 이것도 그날 지난 신의 한수 했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삭제시키려다가 좋아, 내가 이 종목이야 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보시면은요, 요번에 반도체가 오늘장 보시면은 반도체가 되게 많이 빠졌어요. 오늘장. 근데 오늘장 많이 빠진 반도체는 하나 머트리서부터 테스 막 이런 종목들. 얘들이 최근에 가장 고점으로 올라갔고 가장 고점에서 버틴 종목들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지금 먼저 빠지고 있는데 오늘은 반대로 여기 보면은 이쪽 에이징랜드가 이제 이응징랜드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종목 사진 보이네. 그죠? 여기 보면 이쪽에 있는 쪽 여기 칩 관련주나 여기 보면은 에이징랜드 자람테크 쪽에 있는 이쪽은 지금 빠진 것도 없죠.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뭔가 2분기 이제 서서히 변화의 흐름 되네 어쩌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저번 매수가가 딱 32,500원이면 내가 그래도 좀 괜찮아 좋아 보여 매수할 만해 라고 하는 지점에서 산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장이 빠지면서 이렇게 밀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건 맞죠? 근데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를 보면 내가 오늘은 아주 대놓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 나스닥은요, 여러분. 나스닥 시장이 지수가 20% 급락한 거예요. 최근 한 달여 사이에 나스닥 시장이 최고점 대비가 20% 하락한 거고 엊그저께 2, 3일 거래 25,500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최근 3거래일 사이에 13%가 빠진 거예요. 눈으로 확인했죠? 근데 이응징랜드를 3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샀으면 지금 18% 가까이 손실이거든요. 이거 하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데 개인들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18%가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을 보라고. 나스닥이 20% 빠질 때 이 주식은 18%밖에 안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나스닥이 20% 빠질 때 다른 미국 사람들은요. 최소 40%에서 심하면 60% 손실 났을 거예요. 그 사람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문제라고. 미국 주식 작년 12월 달에 한 사람들 기본 수익률 마이너스 50 넘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거에 비하면 2차 전지를 그때 물렸어도 그렇게 손실은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가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 이응식랜드. 이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움직일 때는 거래가 몇백만 주씩 터지는 주식인데 지금 10만 주 아래로 떨어져서 시총과 유통 물량의 어떤 단점으로 내가 시청자 공약은 안 하겠다. 다만 이 주식이 내가 픽하는 주식인데 최근에 한 20% 얘도 밀렸으나 갈 때 먼저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 들으시오. 이응식랜드 들어가서 손실 났다고 생각하거나 의기소침하는 사람들. 다른 주식은 2배 더 빠졌어. 근데 이 주식은 깜이 되는 주식입니다. 내 의견 32,500원 저까지 가구도 남아요. 언제 가느냐? 시크릿. 다음 주 이후에 가겠죠. 마치겠습니다. 네, 정확한 시기를 밝혀주시진 않았지만 확실히 말씀을 해주신 건 에이징랜드 지금 매수 가격 32,500원까지는 가고도 남는다라는 남는다. 말. 예. 이 기준점을 확실히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했던 거 다시 간다는 전문가님. 거죠.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이토마토 페레? 삐리. 종목 좀 소외주도 좀 하고 그러세요. 너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다음 주, 다다음 주로 가면서 목에 힘주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오케이? 알았어. 자, 이렇게 제작진의 의도를 간파. 딱딱딱 집단해버리는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첫 번째 종목을 진단을 도와드리는 동안에 바로 일부 고점 수준으로 다시 동접자 수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네요. 3,100명대를 뚫어냈는데요. 네. 2부 1시간 반 가까이 남아있죠. 이 시간 동안에 한 시간 안에 4,500명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는 만큼 이종목 전문가가 좀 과감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정보들 같이 우리 공유할 수 있게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종목 진단 올려주시는 것들이 예. 왜요? 왜 이렇게 놀라, 왜 이렇게 놀라. 뒤에 또 네, 전문가님이 근데 지금 내가 봐도 지금 나스닥이 지금 2, 3거래일에 13%가 폭락했고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윤지 앵커한테 선물 주는 것도 있고 이토마토 필이 면세워 주는 것도 있고 내가 봐도 4,500명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세요. 예. 가보죠. 최대한 가봐야죠. 예. 미스터 진단은 항상 또 눈높이를 높이 보고 가니까요. 동접자 수도 높이 보고 네. 수익의 기대치도 높이 보면서 높이.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하나 더 가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종목도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또 하실 것 같긴 한데 예.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도와주시죠. 코스모화학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유튜브에서 픽을 해봤는데요. 18,600원의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오늘 슈팅 강력합니다. 진짜 바닥을 그렇게 예. 많이 파더니 오늘 확 올라오니까 이제 뭔가 좀 바뀌어가나 하는 기대가 먼저 살짝 들어요. 그런데 2차원의 종목들로 이렇게 기대감 올려놨다가 또 밀리고 또 자주 올라다가 있었죠. 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진이 빠지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왔어요, 또. 이거 뭐예요? 더 샀어야지. 근데 이분은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18,600원이면 여기잖아요. 이 못 산 게 아니거든요. 진짜 나름대로 저점에서 잘 샀잖아요. 그리고 그냥 쏟아졌어요, 여러분. 예? 오늘 시가가 12,98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이런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18,600원 13,000원으로 그냥 놓을게요. 이건 30% 2배 더 빠진 거잖아요. 아까 이응직랜드 물어본 사람 엔드 그때 신의 한 수 밑에 글 쓴 지나가는 나그네 다른 애들은 이렇게 빠졌어요. 보이죠? 이응직랜드가 얼마나 좋은 주식인지 여기서 고맙다고 하라고 얘기해주고 이건 30% 빠졌잖아요. 이런 정도 수준이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최근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종합도 350 부근에서 밀려서 지금 이제 야간장 기준으로 놓지 말고 어제 저점 324 정도로 보면 종합이 7이니까 3배 정도 73, 21 그죠? 이건 조금 더 빠진 건 맞네. 그죠? 과매도예요, 과매도. 그러니까 한 20% 정도 최근 일주일 사이에 그냥 종목들이 한 20% 빠졌다. 그 정상이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 정도는요.
물론 지수가 단기간에 당장 확 올라가지는 않아요. 조금 시간을 둬요. 그치만 그 정도 빠진 거는요. 종합이 요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대로 올라가요. 그 결론은 코스모 화학도 좀 속은 쓰리시겠지만은 한번 내볼게요. 지금 수급 구조를 봤을 때 기관들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자들이 최근 몇만 주씩 좀 팔았어요. 근데 오늘 이 자들이 또 어제 판 거 정도는 들어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밀어낸 거 들어오잖아요. 이거 외국인들 매도세가 어느 시점에서 멈출 거거든요. 오늘 지금 2인원 갖고는 이거 안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 매도에 이거를 봤을 때는 거의 크라이막스 수준? 진짜 엄청나죠, 여러분? 1조 8천억을 던진 거예요, 오늘. 근데 2차 전지는 샀어요. 더군다나 어쨌든 뭐 이따 들어오는 대로 한번 볼게요. 2차 전지 굵은 거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 들어와. 대신 4천 명이 넘어갈 때부터 들어오세요. 99명이 넘는 순간부터 바로 주세요. 그냥 다 주세요. 네, 다 해줄게. 자, 오늘 외국인들 1조 8천억 팔았는데 어쨌든 이 주식 외국인들 안 팔았고 기관도 안 팔았죠. 그냥 쏘는 거예요. 장폭락해도 쏘는겨. 다음 주도 이러지 말라는 법 없어요. 대신 비중이 20%라 더 이상 저기는 거시기 한데 나는 10% 정도 추가 매수 의견이고요. 전문가님 저 돈 없는데요. 아유, 그냥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그냥 가고 싶으면 그냥 한 2, 3일 만에 올라갈 수 있어. 2분기로 놓고 봤을 때는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내 의견은 추가 매수 의견이에요. 다만 30%를 넘기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추가 매수 의견인데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건 본인들이 추가 노력하든지 아니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야간 방송할 때 오든지 아니면은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시든지 아니면은 5천 명 넘기라고 할 때 넘기든지 그러면 얘기해 주잖아요. 내 말에 답이 다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매수하신 가격대 언저리가 저항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중기적인 기본적인 거예요. 나는 이 주식 22,500원에서 25,000 간다라는 의견 변함없습니다. 이건 중기입니다. 장기도 있어요. 대신 장기 요새 재미없으니까 미스터 진단을 보세요. 끝! 네, 코스모 화학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뭔데요? 두 다리 쭉 뻗고 자자. 그래요? 방금 넘어질 뻔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쭉 뻗고 그래요? 자자. 아니 지금 복장이 바뀌어서 왜요? 그런지 저는 시커먼데 윤재커만 엄청 하얗게 나오네요. 하얗죠? 코스모학이 이렇게 빛날 수 있는 네.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멘트. 22,000원대까지 충분하고 그게 중기고요. 장기로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더 많이들 와주시고 하면 나중엔 더 윗가격까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럼 채팅창 한번 봐볼까요? 좋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습니다. 오, 드가님께서 윤댕님이당. 다 주고 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살아나네요. 자, 그리고 채팅창에 지금 동접자 수가 조금씩 더 네. 와주시고 계십니다. 3,400명까지 올라와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4,000명까지는 저는 충분히 넘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또 슈팅이 터진다면 정말 이런 날에도 4,500명? 5,000까지 갈 수 있을까? 욕심을 한번 슬쩍 부려보도록 할게요. 많이들 들어주시면요. 저희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이 많이들 함께 하시면서 맞아요. 재미있는 정보들도 얻고 하니까 분위기 더 좋아집니다. 자, 함께하는 즐거움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 진단을 더 가봐야 될 텐데 오늘 처음으로 지금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저 이거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아시죠? 예. 자, 그럼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렵게 또 연결이 되셨는데, 네. 오늘 어떤 종목을 저희가 도와드리면 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 원전 대장주군요. 매수하신 가격이 궁금합니다. 25,000원에 30%입니다. 25,000원에 30%.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이 종목에 관심 두고 계신 분들 많아요. 게다가 이게 지난 12월 말쯤에 지난해
16,000원부터 쭉 올라가서 그쵸. 3만 원을 뚫어내고 네. 거의 2배를 올렸습니다. 정말 잘 가다가 갑자기 또 꺾여 내려와서 요즘에 참 진이 빠지셨을 것 같은데 시청자님 3만 원까지 지금 보고 내려오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하실까요? 지금 2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데 과연 다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가장 특별히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매수 끝까지 올 수 있는데 연말까지 보거든요, 지금. 연말까지요? 연말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좀 기운이 좀 떨어져 계시는 것 같은데 좋은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연말까지 보고 계신데요. 요거 다시 3만 원대 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되죠. 근데 이제 이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청자님, 이거는 그러면 최근에 밀릴 때 산 게 아니고 기존에서 3만 원에 갔을 때 안 파신 거예요? 아니요. 내려오는 거 샀습니다. 그죠? 네. 이거 3월 27일쯤 언저리에서 샀을 것 같은데. 네. 이종복이 관심법 쓰는 거 아시죠? 네. 난 딱 보면 알아. 가격 딱 보면. 근데 그럼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혹시 몇 학년이세요? 6학년인데. 딱 6학년? 6학년? 네. 네. 뭐 6학년 5반 이것도 아니고 그냥 6학년. 6학년 자, 3반입니다. 그다음에 주식 그렇게 얘기해 주죠. 6학년 네. 3반. 네.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신 경험은요? 경험은 짧습니다. 한 3년 정도쯤 된 것 같습니다. 초보자고만 이런 네. 폭락장을 본 적이 없으신 분이네. 네. 오케이. 알겠어요. 여유 자금이십니까? 네. 아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해 주면, 네.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고점을 줬다가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는 이렇게 이 연두색선을 우리가 21선이라고 해요. 네. 21선을 깨고 밀릴 때는 이렇게 61선이 지지의 역할인 걸 산 건 잘한 거예요. 근데 음봉이 나는 날 산 거가 이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이종복이가 한 수를 얘기해 드리면 오늘은 음봉이 아니고 이렇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이런 걸 우리가 하방 경직성 막 이렇게 표현 쓰거든요. 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늘 정도서부터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거고, 가장 완벽한 거는 이렇게 연두색선 21선이 이렇게 밑으로 깔려서 이제 이렇게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에서 매수를 해야 고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네. 꼭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이거는 그냥 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다만 오늘 이쪽이 조금 더 변동성 생긴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대통령 탄핵 관련한 게 이번 정부가 원전을 좋게 정책적으로 했었던 정부인데 네. 이제 저기 됐으니까 요게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었어요. 그때 대통령 그 탄핵 소추하고서 이제 막 그거 올릴 때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원전은 네.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승할 확률이 높은 에너지 쪽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나쁘다고는 안 보이거든요. 네. 연말까지 보신다면 3만 원 돌파는 무리 일단 지금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2만 8천 원 언저리까지. 대신 추가적으로는 조금은 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30%를 샀으니까 안 되고, 나는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이 이 주식의 매수 기회예요. 저 당시는 가격적으로는 2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지만은 이렇게 음봉이 날 때 사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양봉이 났을 때 샀으면 좋았겠고, 요런 거 좀 익히시고, 네. 내가 봤을 때는 신고가는 몰라도, 왜냐면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이거에서 잡음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한 27,000원에서 28,000원 언저리까지는 그냥 순식간에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예, 요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소장님, 네. 충분히 매수가 위로 올라올 가능성 확신을 갖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조금 안심되시나요? 예, 마음 편안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답답한 종목들이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사랑합니다. 네. 아, 정말 저는 너무 다행인 게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네. 제가 이게 고장났나 싶었는데 그만큼 기운이 없으신 없던 거죠. 거죠. 예. 그런데 이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들으시자마자 목소리가 선명해진 거 저만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반응을 직접 들을 수 네.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으신 분이 저희 전화하신 시청자분 한 분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이 정말 내려놓고 싶은 종목들이 정말 많으실 맞아요. 것 같거든요. 지금 채팅창에 3,500명이 정말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밝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그러니까요. 분들도 사실은 속으로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아픈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종목들 저희가 다 오늘 어루만져 드리겠습니다. 네. 아, 잠시만. 어?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고 최대한 많이요. 제가 이렇게 실언을 하면 안 네. 되죠. 최대한 많이 받을 테니까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종목 진단 더 가볼까요? 아, 종목들이 너무 굵직굵직합니다. 이 네. 종목도 최근에 거의 단기간에 40% 넘게 밀린 종목이죠. 뭐죠? 그 종목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최용부님의 종목이고요. LS 일렉트릭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갔던 종목이. 맞습니다. 특히나 관세 폭탄에 직격탄을 받았던 섹터기도 하죠. LS 일렉트릭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올랐는데도 17만 원대인데요. 평균 지금 단가가 24만 원, 아하. 10% 들고 계십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다시 한번 회복이 가능한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전문가님 전력 설비 이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안 가르쳐 주지.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드디어 올 게 온 거죠. 정말 어렵고 인사이트를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게 맞는 바로 이게 그거잖아요. LS 일렉트릭. 내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데 이분 보세요. 매수가가 나름대로 주가가 밀릴 때는 저점 매수인데 분명히 이번 요때 어딘가에 근데 이건 기계가 사도 저 가격에서 사기가 힘든 거거든요. 24만 원에. 이날 최저점에서 매수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 올라갔다가 밀리는 여기 어딘가 그죠? 여기 어딘가 장대음봉 나오는 타이밍에 장중에 많이 빠졌다고 내가 봤을 때는 저점 매수를 넣었을 것 같아 이거. 이게 맞다라고 하면 본인이 이런 분들이 내가 야간 방송할 때마다 와서 야간 방송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또 있어요. 그 뒤로 올 때 보면 이제 그 뒤로는 매수 타이밍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요 날이에요. 3월 13일 날 20만 500원이 이걸 우리가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두산 에너빌러리 얘기한 거하고 느낌이 비슷한 거죠. 근데 순간적으로 단기간에 급락한 상태라 여기서 리바운드를 먹겠다고 사는 거예요. 이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LS 일렉은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물리려면 20만 원대 매수해서 물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눈 감고 두 다리 쭉 뻗고 돈 있으면 그냥 더 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매수가가 24만 원이잖아요. 완전 초보 중에 초보. 이분은. 근데 지금 나스닥이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엔비디아가 박살이 나고 있죠.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이제 묻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자존심이 허락 안 해요.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지금은 약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좋을 수 있어라고 되게 세게 얘기해 줍니다. 그 말을 듣고 확 쏴버리면 이제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이럴 수 있는 거 이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메인 PD가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 딱 밑바탕을 지금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숨도 쉬지 말고 추가 매수입니다. 패턴 자체가 쐐기형 패턴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어딘가 위치와 유사한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딘가.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게 20에서 21만 원 정도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처럼 다시 누여요. 이렇게 다시 누여야 돼요. 그게 이평선을 밑으로 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를 맞춰주면 모든 게 완벽해지는 거죠. 나는 당연히 이 방향이지. 그러면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반등 나올 수 있고 반등 주고 되밀릴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 방,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이게 하루에 되겠어요? 몇 달 걸리면서 되겠어요? 몇 달 걸리면서 되죠. 이거를 지금 나스닥이 핵폭탄 맞고 있고 중국이 보복 관세 얘기하고 장중에 지금 나스닥이 우와 다 이거 지금 18,200으로 땡기는 거 보이시죠? 야간 선물도 지금 318에서 322면 밀린 거에 절반은 안 되죠. 그죠? 절반이 되려면 324까지만 이건 324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런 날 이야기한 겁니다. LS1렉 매수 타이밍은 짚고 넘어가자. 그러나 비중 작은 게 너무나 좋다. 이거 지금 나는 추가 매수 기회라 본다.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20만 원 넘어서 21만 5천 원대까지는 일단은 올라가는 걸로 본다. 그 뒤는 시장 상황을 살펴야 된다. 나머지는 복이다. 내 이름은 이종복이다. 마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복이다. 내 이름은 이정복이다. 래퍼십니다. 그런데 이 랩들보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라는 생각을 제가 늘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동안 막 속이 답답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제가 봐도 답답했던 종목들이 심플하게 5가지 줄로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아,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5줄이었어요? 5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패스하죠. 예. 5줄 간격이나 이런 거 따라 또 다르잖아. 5줄. 자, LS 일렉트릭입니다. 정말 인기 많았던 종목. 그리고 많이 내려가서 요즘에 고생들 하셨을 텐데 맞아요. 힌트가 됐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현재 3,500까지 쫙 빠르게 땡기더니 잠깐 좀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보통 이럴 때 이렇게 갇혀있던 구간을 한번 뚫어내면 쫙 올라갑니다. 3,500명 넘어서면 제가 봤을 때는 4,000명은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성원, 힘이, 응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드가님께서도 윤비행님이 5줄이면 5줄인 거요. 이렇게 그래요? 제 말이 질립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제 뒤에 계신 분의 말이 더 질립니다. 그렇죠, 네. 전문가님? 말씀이 없으시네. 빨리 종목 진단하래요. 알겠습니다. 종목 하나만 더 가요. 네. 다음 예. 종목으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예. 다음 종목은 이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닉네임이 참 독특하신 분인데 이분이군요. 아즈함, 다훗, 쿠시해 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좀 급해 보이시던데요, 이분. 저는 제주반도체요. 네. 라고 얘기해주고 계신데 16,204원 평단가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제발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6,204원 평단가면 그래도 다른 종목들 들고 계신 분에 비하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주반도체가 네. 그 알죠? 예전에 한창 올라갔을 때 혼자서 정말 폭풍 질주를 했던 맞아요.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사실은 2만 원 넘어서면서 잘 갔다가 지금 고점 대비 40% 밀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엔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니고 한참 동안 내 고점 다 보고 밀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실 종목인 것 같은데 제주반도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분 16,240원, 16,204원이네요. 204. 오늘 하나이글스가 5대 0으로 졌어요. 왜? 삼성 라이온즈 원태인 선수는 하나만 만나면 이렇게 날라댕기는겨. 16,204원에서 지금 12,400원대잖아요. 23%. 시장과 거의 정상. 근데 내가 이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내 방송 실시간으로 보라고 하잖아요. 뭐 내가 누차 얘기지만 지금 여기 이토마토 피리 메인 피리가 새로 왔고 하면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주는 거 나는 방송 2022년도부터 했어요. 누구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2022년도부터 내가 해주었던 종목 진단과 내가 얘기한 시장을 봐가면서 얘기하라는 얘기 해주고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이분 보시면 매수가가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은 제주반도체가 올 1월 17일 날 9,700원에 진단 들어갔던 거고요. 여기서 얘기한 게 15,000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도 여기 보면 작년 11월 달에 9,900원 할 때 15,000원에서 17,500원 본다라고 했던 주식이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시죠? 반도체 관련주들은 작년 4분기에 이종복이가 얘기했던 전략과 인사이트에서 모든 주식이 그 어떤 주식을 예외하지 않고 내가 얘기했던 목표가를 줬거나 그거보다 훨씬 더
이미 시세 분출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종목들이 또 다 날아가서 이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칩 관련주, 가온 칩, 그 다음에 이런 이응징 랜드 이런 주식들을 다시 관심 있게 보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건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제주반도체는 가장 늦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반도체는 마지막에 휘날레를 쳤기 때문에 최근에 잘 버텼다가 요게 요새 빠진 거거든요. 근데 비중이 20%잖아요. 그럼 16,400원이면 어디예요?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는 타이밍에 따라 붙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이 시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칩 관련주나 이응징 랜드과의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고점을 주고 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이 아마 14,000원을 깨지 않고 버텼으면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세가 없어서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흐를 수는 있어요. 이건 기회지만은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 주식은 신규 매수는 조금 늦추라는 얘기해주고, 전문가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럼 갖고 계시면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만 움직여도 14,500원에서 15,5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큰 손실 날 주식은 아니에요. 다만 다음부터 주식을 매수하실 때 이렇게 큰 시세를 주고 밀리고 다시 가려고 하는 위치에서 이런 정도의 거래량 갖고 움직이는 주식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하고 되게 흡사한 걸로 했던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온칩스죠. 근데 가온칩스 밀린 것도 제주반도체 밀린 거하고 비슷은 하거든요, 여러분. 그치만 추세 패턴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추세 패턴상으로는.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이런저런 요인으로 그렇게 됐는데 추가 매수 타이밍인데 비중이 많아서 좀 거시기 하고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는 조금은 흔들릴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15,000원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진단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살펴봤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인데 비중이 지금 약간 아쉽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인 즉슨 종목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채팅창 보니까 참 다양한 종목들 진단 요청 들어옵니다. 네. 오늘 괜찮았던 포스코홀딩스라든지 SKI 테크놀로지 2차전지도 와 있고요. NC소프트 게임도 요즘에 눈에 요새 띄고 있죠. 강해요. 잠시만요. 네. 전문가님 무슨 일입니까? 타이밍이 늦었어. 뭐예요? 그래도 그냥 마이크 왔으니까. 이윤재 앵커 정리가 이건 진행자급이에요, 지금. 이렇게 칭찬을 또. 그치만 정확히 얘기할게. 나는 그래도 이건 진행자가 조금 더 좋다라고 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는 거잖아. 상처예요, 상처. 아니, 수 있다 했지 나는 뭐 그렇단 얘기는 안 그래도 했어요. 상처예요, 전문가님. 이윤지 앵커가 이건 진행자를 능가해요, 지금. 그래요. 사랑합니다, 전문가님.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 것 같군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미리 짜여있지 않는 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쪽이 소외되거나 이쪽이 소외되거나 전문가님 균형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도 계속 가봅니다. 네. 이번에는요. 전화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전화 통화 저희 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못 맞췄네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걸까요? 예, KCC KCC 오랜만에 듣는데요. 자, 매수 가격과 비중은요? 26만 8,500원에 20%요. 26만 8,500원에 20%. 그러면 네네. 이거 혹시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달 반 정도요. 오래 안 되셨네요. 예. 예. 자, KCC 그럼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이게 계속 올라갈지, 계속 예.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언제까지 될란가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KCC. 오늘 KCC는 오늘뿐만이 아니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맞아요. 종목인데 네. 과연 이제 다시 눈여겨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KCC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 제가 두 가지 여쭈는 거 아시죠? 네네.
혹시 이 토마토 많이 보시나요? 예, 주말마다 챙겨는 보는데 제가 아직까지 잘 몰라서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소리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연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연세 좀 있으시지 않아요? 몇 학년이세요? 예, 6학년 1반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미스테리 하신 분이네요. 이게 원래 보통 목소리가 저렇게 애기 목소리가 나면서 좀 걸쭉한 게 들어올 때는 보통 7학년 후반에서 8학년 때 할머니들이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뒷부분을 보면 또 아니란 말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유자금이신가요? 예, 예. 혹시 이쪽 KCC 쪽 지역이나 아니면 KCC를 좀 특별히 선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아니요, 그냥 TV 보다가 지금 KCC가 좀 괜찮다 하길래 여유자금도 있고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오케이. 지금 알겠어요. 지금 시점에서 KCC를 선택했기 때문에 손실이 좀 덜한 거고요. 네네. 요 주식 같은 경우는 유행주는 아니고 대중주의 성격도 떨어져요. 대신 요런 주식이 실적은 나오는 거니까 충분히 요런 주식은 지수가 변동성이 줄어들고 지수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는 세게 가는데 지금 그 같은 상황에서는 세게 갈 수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드리면.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에 지수가 좀 변동성 생기고 그러면 조금은 더 밀릴 수 있는데 한 25만 원 초반에서 24만 원 후반 언저리까지는 흐를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올라가게 됐을 때는 27만 원에서 28만 원대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예.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밀릴 때는 적게 밀리면서 버티려고 할 확률이 높고 이제 움직일 때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데 28만 원을 크게 넘어갈 수 있는 명분도 떨어지니까 본전가 근처에서 현금 확보를 하셔서 2차 전지나 반도체는 아무거나 사면 안 되는데 조선주가 좀 많이 밀리거나 반도체도 유리기판 쪽은 괜찮아요. 유리기판 쪽 반도체나 예. 왜냐면은 반도체 유리기판은 그 관세 이쪽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이 주가 반도체 중에서 얘기해. 반도체 중에서 나는 이분이 초보자시고 6학년 정도의 여유자금이시라면 두 눈 딱 감고 2차 전지 전고체 그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시청자님. 조선주나 2차 전지는 전고체 아니면 반도체는 유리기판. 대신 이 주식은 큰 손실은 안 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게요. 매수가 언저리에서 현금을 확보하고 그쪽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이중복만 바라보든지 그건 시청자님이 알아서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네, 선장님 이해 잘 되셨죠? 네네. 좋습니다. 다음에도 고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선장님.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행복하셨대요, 저희 시청자님. 아니 오늘 전화 지금 딱 2번 받았는데 그 두 분의 반응이 처음과 끝이 너무 극과 극이어서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히 방금 시청자님은 처음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투로 뭔가 수줍게. 네, 수줍 하면서 전화했다가 마지막에는 볼륨도 커졌어요. 네, 알겠어요. 진짜 이럴 때 뿌듯함을 느끼고 이렇게 성격까지 바꾸는 네. 진단인가요? 전문가님 혹시 심리 상담해 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닥터 백강현인데 얘기했잖아요. 이 폭락장에서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나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여기 장 빠진다고 스트레스 받을게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이 이래서 여러분 심리가 너무나 중요한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 심리를
바꿔주는 스위치 미스터 진단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지금 보면요, 많은 분들께서 시청자님 되게 귀여워하고 계시네요. 이모티콘이 귀여운 것들이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시청자님들 전화 연결 많이 됐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3,500명. 정말 참 오늘 같은 날에 너무나 많이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네. 진짜 마음이 또 뿌듯해집니다. 자,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계속 갑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이어붙일 텐데 이번에는요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보링님께서 혹시 뭐 지겹다는 그 보링인가요? 보링. 자, 이 종목은요 더존 비지온입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클라우드과 그쪽 아닌가 AI 싶은데 쪽? AI 소프트웨어 쪽. 매수 가격은 59,000원이고요. 15%. 59,000원이면은 요 최근에 매수하신 네. 것 같거든요. 이 더존 비지온이 2월 초 고점이 92,0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이 쫙 나왔다가 네. 아쉽게도 제자리로 딱 돌아와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이분은 그래 S 타이밍이야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과연 종목 선택이 괜찮은 건지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더존 비지온 이거 많이 솟구쳤다가 제자리로 왔고 이제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이 주가만 보고 잘 판단이 된 건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 잘 사신 거예요. 깜되는 거고요. 이 종목이가 AI나 클라우드의 2023년에 이거 히트 종목이고요. 나는 원래 이스트소프트 같은 주식은 안 쳐다볼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2017년에서 여기 2020년. 그룹웨어, 소프트웨어 쪽, 이쪽 클라우드로 대한민국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넘버원 회사가 더존 비존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얼떨결에 2021-2년 약세장에서 폭락이 나오더니 다시 살아났다가 이제 지금 요새 뭐 실적하고 뭐 이런 거 향후 전망에 관해서 뭐 기사 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 위치는 괜찮죠. 이게 그룹웨어 쪽에서는 최고의 기업이에요. 대신 요새 이제 향후 성장성과 어떤 그 추가적인 그 숫자에 대해서 기사가 좀 나와요. 그래서 좀 잡음은 있긴 있어요. 59,000원이면 너무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기술적 특징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면 21선 아래에 있어도 9만 원에서 밀려 내려온 이 부분이 좋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거래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65,000원을 넘어서부터가 탄력이 생길 건데 65,000원을 빠르게 넘을지 아닐지에 대한 확신은 좀 그렇다. 다만 59,000원에 매수하신 그거는 참 잘하신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은 더 흔들릴 수 있어요. 대신 거래가 늘어야지만 세게 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기술적으로라도 65,000원에서 7만원까지는 이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65,000원에서 7만원 언저리로 갈 때 거래가 좀 늘면서 봉이 쓰면 오히려 한 75,000원에서 8만원대까지 욕심을 좀 내시고 그렇지 않고 아까처럼 요 정도에 왔을 때 시장 분위기가 계속 이 종목이가 죽어도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유리기판 좋아 보여 뭐 AI 소프트웨어가 더 좋아 막 이런 얘기 할 때는 슬쩍 종목을 바꾸는 센스도 있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3,000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쓸까요 그냥? 지금 뭐 장세 분위기에서는 이 3,550도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좀 아쉽네요. 기회는 내가 아까 4,500이라고 했는데 역시 좀 쉽지는 않지만 나는 그래도 안 빼요. 이따가 내가 다음 주 전략 가기 전까지 최대치 인원을 만들면 다음 주 전략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할 거예요. 자, 일단 더존 비즈온 괜찮아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나 아까 얘기한 거는 앵커들이 좀 정리하는 걸로 하고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더존 비즈온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슬슬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것보다 저는 진단 내용 까먹었어요. 왜냐면요. 3,600명 지금 넘겼는데 넘겼어요? 3,600명 아까 전에 넘겼거든요. 예. 근데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있죠. 4,500? 네. 그런데 그래요. 이걸 줄이시지 않으시겠대요. 맞아요. 여러분,
10시 한 45분 요 정도 되면 다음 주 시장 전략으로 슬슬 넘어갈 텐데 그 전까지 최대한 많이 4,500명 근처까지 가주신다면 다음 주 시장 전략에서 리스크를 좀 감수하겠다. 그러니까요. 그 각오가. 그 얘기 뭐냐면요. 예.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신다는 걸로 그런 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네. 되거든요. 자, 많이들 이쯤부터 또 스포트를 올려보도록 할까요? 많이 주변 사람들도 한번 불러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동접점 올려보도록 네. 하죠. 저희도 달려봅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실제로 보고 있네요. 뭐죠? 이렇게 막 반짝이처럼 이렇게 저희 채팅창에 손바닥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이모티콘, 예. 네. 제 이모티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신기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차 힘을 한번 내볼게요. 네. 로봇 종목으로 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요즘에 슬슬 반응 나오던데요. 요새 반응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오늘도 플러스권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로봇 네.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중에서 인탑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탑스 평단가가 지금 저희 일사천리님의 종목인데 24,000원, 아, 높아요. 20%. 아. 물타기를 해서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중기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새 로봇 종목들 보면 가는 종목은 가는데 또 네. 소외되는 종목들은 한없이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대기업이 뭐 투자했다 하면 그 종목들은 잘 가잖아요. 그것만 너무 주구장창.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마음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인탑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윤재 앵커가 나중에 인탑스를 인합스라고 하는 날 이제 방송을 많이 본 거고, 뭐 아까 얘기한 걸 갖고 얘기해주면 이따가 원하면 이거 숫자 연달아서 그냥 막 올라가는 걸 내가 보여줄 수도 있어요. 대신 인탑스에서 쓰면 안 되고, 조금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인탑스 이종복이가 되게 좋게 보는 주식이고, 로봇 쪽에서 이제 향후에 숨겨진 주식으로 올라갈 때 잘 올라갈 수 있어라고 막 보고 그러는 주식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공매도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레인보우하고 이쪽 로봇주들이 밀려 내려오면서 매기가 뚝 끊겼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기관들이 모으는 건 아닌데 외국인들이 요새 조금 던졌고요. 그거를 기관들, 요거는 자사주를 사는 걸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는 있어요. 디테일한 건 나중에 가봐야 되는데 어쨌든 수급 체계를 봤을 때는 기관들이 이렇게 막 팔거나 그러지 않는 주식이잖아요. 조금 시간 투자하시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24,000원이면은 지금 최근 고점이 22,500원인데 이쪽 어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요런 게 좀 아쉬울 거예요. 24,000원에 물려서 15,700, 15,000원대까지 고생 엄청나게 했다가 이제 22,000원까지 왔으니까 아, 드디어 나도 수익 날 수 있구나라고 아마 기대했을게요. 내가 그 마음을 알지.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24,000원에 물렸을 때 25,000원대 이쪽에서 조금만 더 사서 단가 낮췄으면 먹고 팔 수 있었잖아요.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또 옮겨. 이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24,000원에서 15,000원까지 밀린 거 버텼잖아요. 그죠? 그냥 다시 내려온 거지. 그럼 뭐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갈 수 있거든요. 나중에 본인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세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로 가면서 조금 변동성 줄어들면서 21선이 이렇게 밑으로 깔리잖아요. 그냥 과감하게 나는 추가 매수 의견 주고 싶어요. 그래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2만원에서 22,500원대로 왔을 때 추가 매수한 거를 덜고 기존에 24,000원에 물린 것만 갖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은 이것도 나는 장기적으로 인탑스 안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주식이에요, 이거. 괜찮아요. 대신 지금은 매수세가 끊겨서 조금 늘어지는 건 있습니다. 그치만 그것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노리서 2만에서 22,500원 언저리로 갈 때 익절하는 어떤 그 맛도 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수익 볼 수 있어요. 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투리 정말 못하네요. 익절 사인입니다. 예. 라고 나갔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평단가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변동성이 줄어든다면 오히려 그때는 추가 매수 타이밍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인탑스까지 살펴드렸고요. 인합스. 인합스. 그래요. 인합스. 알겠어요. 그만 웃네요. 예. 자, 채팅창에 보면요. 네. 분위기가 좀 밝아졌어요. 아! 많은 분들께서 이 어려운 날에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으쌰으쌰. 이 분위기를 살려주는 네.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보령님께서, 예. 보링님께서 드라마보다 더 시간이 잘 간대요. 아, 그래요? 자, 3,600명 넘게 와주셨는데, 이대로 계속 스포트 올리면서 제가 봤을 때는요, 아마도 이 다음 종목을 하다 보면 4,000명 근처까지 한번 탄력을 쓱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해하지 말아요. 방금 소리가 철퍼덕 났거든요. 그 종목 무섭습니다. 바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SKI님께서 유튜브로 보내주신 종목인데, SKI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아니고요. 아니에요? 2차 전지긴 2차 전지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홀딩스. 정말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 그 고생을 하다가 철강 안 돼, 2차 전지 안 돼, 모든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다가 갑자기 바닥에서 쭉 솟구쳤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잠깐 요즘에 시장과 함께 쉬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수가는 이분 30만 원입니다.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포스코 홀딩스 이대로 꺾이는 건 아니겠죠? 다시 또 갑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죠? 예, 이게 어떤 주식인데 이게 그냥 꺾입니까? 다만 이제 여기에요.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포스코홀딩스 이 진단할 때 4,500이 와 있었어야죠. 그러면 내가 그냥 이렇게 그 학시 말고 그냥 확 내가 얘기할 수 있었는데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나는 한번 결정하면 그 어떤 상황이 나한테 오거나 어떻게 주식시장이 바뀌어도 내 소신 절대 안 굽힙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밀린 것 같고 조금 서운해하는 포스코홀딩스의 진짜 주주뿐만 아니라 이제 비아냥거리는 나그네들도 들으시오라고 얘기해 줄게요.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포스코홀딩스처럼 잘 버텼고 하반경일성 나온 시총상위 종목 있습니까? 최근에는 밀렸어도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고, 보세요. 기관들은 지금 슬슬 죽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 이자들도 이날 3월 28일 날만 한번 26만 주 놓고, 최근에는 그죠? 사다가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서 좀 줄이거든요. 니들 나중에 35만 원 넘어갈 때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만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분위기상 뭐 주가가 조금 밀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4,500 내외에 있었으면 내가 여기서 포스코 그룹을 다 얘기했을 거예요. 포스코 이너내셔널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포스코 DX,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서부터 이쪽을. 그렇지만 이 또한 여러분들의 어떤 내가 봤을 때는 2년이고 8자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30만 원이면 이제 어설픈 가격에서 잘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주식시장이 급락 나오면서 밀린 거라는 거죠. 여기는. 이건 그냥 박앤세일이죠.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포스코홀딩스를 매수 타이밍을 이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주식은 이런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거거든요. 개별주나 조금 저기한 주식들이나 고점에 있는 애들은 21선이 밑으로 들어갔을 때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은데, 대형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기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10% 비중 늘리는 전략 나는 주고 싶고요. 단기적으로가 이제 3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단기 저항이고요. 중기적으로는 기본이 이제 40만 원에서 기술적으로는 37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술적인 저항인데, 우리가 목표가 원칙과 가격 법칙상으로 4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중기적인 저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의견은 나중에 미스터 진단이 7,500을 넘어서 10,000명으로 가는 그 상황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의견 얘기할 거고, 지난달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외바닥으로 저점 찍고 올라갈 때보다 나는 분명히 더 좋게 얘기한 겁니다. 다만 지금은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생기고 정신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형주고 그리고 철강의 또 대표주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압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이런 얘기 했겠어요? 머릿속으로 다 계산이 된 거죠. 자, 포스코홀딩스를 기념으로 이따가 뭐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시간은 10분 남았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지금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인 거고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3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저항이며 중기적으로는 40만 원 정도의 목표가가 보이는 최종적인 목표가는 나중에 미스터 진단 참여자가 7,500이 넘어가면 그때 이야기하겠다. VOD에 정확히 남겨놨습니다. 끝! 자, 포스코홀딩스였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 앞자리 4자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거기다가요,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네. 더 길게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숫자는 동접자 7,500이 넘어가면 그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40만 원 되기 전에 동접자 7,500명 될 것 같거든요. 최대한 빨리 네. 많이 와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얘기를 빨리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포스코홀딩스. 아쉽습니다. 왜요?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포스코 그룹주 전 네. 그룹 차원으로 저희가 진단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네. 아니 뭐 다음에 또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아니 저희 채팅창에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랑 잠시만요. 네. 왜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해주시려고요? 오? 아니, 다음에 네. 이윤지는 없잖아. 나 오늘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다음에 이윤주 없어요? 아니, 이건 진행자가 옆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채팅창에는 있어요, 인양반. 아이 네. 채팅창에 있는 거하고 단상에 있는 거하고 다르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럼. 다음에 스튜디오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지 앵커. 제가 올게요. 네. 구경 올게요. 자, 네.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약속을 미리 해드렸다는 건 그렇게 할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는데. 네, 뭐 다른 종목지에 딱 갈게요.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아까 전에 채팅창에 한 가지 왜요? 읽어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 어머니 이름이랑 똑같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저희 이순자님. 네, 순자님이세요, 어머니? 네, 저희 어머니 이름이 순자님이신데. 저희 어머니 이름이 순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순자. 진짜예요? 나 너무 소름 돋았는데? 아, 그런데 이순자님께서 시청자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은 5,000명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네. 네, 전문가님. 전문가님. 우리 엄마는 달순이요. 너무 다르잖아요. 순이 들어가니까. 숫자 들어가잖아요. 숫자. 김달순. 순으로 대통합. 순돌림. 예. 네. 예. 자, 우리는 모두 수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종목을 빨리 갈게요.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동접자 수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종목 진다 더 해야 되거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이 종목으로 갈 텐데, 뷰노입니다. 뷰노. 몽샬님의 종목이고요. 23,200원 10%. 의료 AI 종목 한때는 대장 종목이기도 했잖아요. 정말 잘 갔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매수를 하셨을 텐데 사연이 참 얼마 전에 매수를 했는데 급락 맞았습니다. 마누라 몰래 주식 처음 하다가 산 주식인데 살려주세요. 이거는 진짜 살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 보면은 지금 심정에 그대로 읽힙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종목 반드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피디님께서 이 사연 보고서 채택을 안 하실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전문가님, 이 가정의 평화를 찾아주세요. 아니, 나 진짜 미치겠네.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이 주식이, 이게 이제 이분은 이토마토 광패는 아니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살려는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루닛 물어봤을 때, 이 루닛을 물어봤을 때 이제 좋은 거 나왔고, 대주주 팔았고 하고서 내가 막 해갖고 이제 이거, 이제 나는 뺄 거예요. 이제 안 볼 거예요. 막 이런 얘기 했었고, 엔비디아 약해가지고, AI 아까 뭐 한글과 컴퓨터하고 이스소프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쪽이 AI가 엔비디아가 약해서 약하다는 시황 계속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봤으면은 뷰노를 그 가격에서는 안 샀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분은 좀 어느 정도 빠졌다고 사신 것 같아요. 빠지긴 빠졌어요. 많이 빠지긴 빠졌고 이제 올라갈 때가 되긴 됐는데 이 정도 주식이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왜 더존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거 뭐죠, 여러분? 그 이스트 소프트 AI 소프트웨어 막 물어보고 했잖아요. 비슷한 건데 이제 드디어 만년 적자에서 올해 연말 기준의 흑자, 내년에 이제 흑자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긴 늘어나요. 근데 매출액이 생각보다 작죠? 보다시피, 그죠? 그래서 이건 장기로는 가기보다는 가격으로만 보고 가라고 해주고 싶어요. 23,200원이면 요쯤에서 사신 거고 최근에 장 빠질 때 밀린 것뿐 추가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은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2분기에
AI 움직이고 막 그러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25,000원대 본인이 매수하신 가격 23,500원에서 25,000원 조금 더 세게 가면 27,500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건 흑자 전환이 중요한 거예요. 만년 적자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턴하는 시점이니까 이제 턴 어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죠? 와이프 몰래 뭐 주식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몰래 하는 거고 한 몇 달 지나면 나도 주식으로 돈 버는 남자야. 요렇게 할 만한 까면 된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3,500원에서 25,000원 언저리까지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단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돈 1,000원 정도의 추가 하락의 어떤 여지는 있어요. 이왕 와이프 저기 하는 거 그냥 더 사버려. 그쪽으로 와버리면. 그죠? 전문가님 전 돈이 없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 더 안 사셔도 매수한 가격 위로 올라가서 2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뷰노 이렇게 가정의 평화가 오나요? 네. 나도 주식으로 돈 버는 남자야 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화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저희 피디님께서 왜요? 지금 나도 그러고 싶다. 자, 가정의 평화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잘 벌고 가정도 내 마음의 평화도 예. 얻어가야죠. 자, 정말 우리 사회를 우리 개인의 심리를 다독여주는 방송 미스터 진단입니다. 아직 근데 가정이 없으신데 왜 그렇게 처져 계신 거예요? 찾고 싶으니까요, 가정을. 알겠습니다. 나도 가정을 가져야죠. 전문가님 뒤에서 웃고 계시잖아요. 네, 전문가님. 근데 왜 큰 소리요? 아직까지 자기가 안 가졌으면서. 그러니까요. 이 못난 녀석이 아유. 잠깐 심술이 났습니다. 저희 이- 창호 앵커가 주식 보는 눈도 높지만 여자 보는 눈도 너무 높아서 그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도 장갑 가야죠. 그런 소문 내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0시 한 네. 40분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 어우. 자, 3,700명 정도 와주고 계십니다. 네. 종목 진단 계속 가면서 여러분이 더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밀가루 끊을 수 없어. 님의 어허. 종목인데요. 사이맥스입니다. 12,900원 그리고 20% 비중. 길게 보시는 종목이 아니네요. 짧게 보시나 단기 봐요. 진단 네.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사실 사이맥스 현재는 10,000원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인데 지난 2월 5일이었죠. 그때 차트 보시면 갑자기 툭 치고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해서 갑자기 급등이 확 났고 그때 거래량도 굉장히 붙었거든요. 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잠잠해요. 네. 그래서 약간 김이 빠지는 느낌인데 그래도 시장 대비 잘 버티는 것 같긴 합니다. 사이맥스 과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승부를 제대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이맥스는 어떤가요? 괜찮죠. 근데 밀가루 끊을 수 없으면 나중에 당 수치 높아져요. 그거 참고하시고. 이분 매수한 가격이 보세요. 12,900원이잖아요. 12,900원. 진짜 기가 막히게 이건 뭐 내가 봤을 때 100% 이날 그죠? 상한가 언저리로 가서 막 흔들린 이날 아마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7,000원에서 거의 더블 가는 위치에서 사신 거죠. 안 그러면은 12,500원은 12,900원이면 여기거든요. 그럼 아까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20%를 사서 이쪽으로 왔을 때 이걸 그렇게 좋게 얘기할 때도 추가 매수를 못하고 아까 어떤 분처럼 괜시리 아까 인탑스처럼 이제 돈 좀 버나 했더니 이제 처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일종의 우리가 모양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건데 매수가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이거는 단기 대응 자체가 아마 안 될 겁니다. 물량과 거래량으로 봤을 때. 대신 의도치 않게 중기 투자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움직일 때 이제 본인이 매수한 가격을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1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이 단기로 대응하고 싶다면 12,000원에서 13,200원 사이가 단기 목표가 되는데 나는 이런 주식은 단기로 보지 말고 중기 이상으로 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중기 이상이면 중장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렇게 보니까 전문가님 중장기의 기준이 며칠이에요 막 이런 걸 물어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분은 처음서부터 내 방송을 안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종복의 매니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들으시오. 단기는 하루도 될 수 있고 20일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중기는 20일 이상부터 60일 플러스 마이너스. 아시겠어요? 중장기는 60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20일 플러스 마이너스를 중장기라고 하는 거예요. 장기는 240일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할 때 기본 1년을 우리가 장기로 얘기합니다. 매수가가 아쉬워서 그렇지 이 주식도 결국은 로봇 쪽에 있고 로봇주들 빠지는 거에 비해서 하방 경직성은 상당히 좋은 건 맞다. 왜? 실적이 되는 회사니까. 그래서 길게 보면 매수가 이상으로 나오는 거고 길게는 기본적으로 60일 이상이에요. 그 전에는 한 12,000원에서 13,5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매도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이맥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종목 진단 내용들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10시 42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종목을 하나 정도 더 가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개 더 가볼까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그 종목으로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종목은 이 종목으로 가볼게요. 저희 태근 김님의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채택을 해봤는데요. 덕산 테코피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6,000원, 비중은 5%. 추가 매수도 일단 가능하시다고 하시고 수익을 위해서 단기와 중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평단가를 보니까 최근에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거든요. 네. 전문가님, 덕산 테코피아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당장 추가 매수죠. 오,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주는 딱 떨어지게 얘기해주는 스타일이에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술적인 특징하고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윤지 앵커 말 속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모순을 얘기해 드려볼게요. 단기와 중기 목표가는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단기면 단기, 중기면 중기. 목표가는 하나만 물어봐라. 그죠? 왜냐면은 단기 목표가 나오고 중기 목표가 나올 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중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면 단기, 중기로면 중기에서 목표가는 딱 하나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단기도 물어보고 중기도 물어보면 그때는 욕심쟁이, 우후훗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당장 추가 매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내가 슬쩍 지나갈 때 저 글을 하나 봤는데 이토마토 페리는 못 봤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할 수 있으나 올라가면 올라간다는 누구는 말을 못하냐? 못한다니까? 아무나 못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할 수 있으나가 왜 들어갔겠어요? 지금 주식시장에 핵폭탄 떨어지고 야간장에 선물이 마이너스 10p까지 빠지고 막 그러는데 그냥 올라간다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채팅창을 보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이토마토 페리는 이제 저런 걸 못 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엄청나게 변동성 생기고 핵폭탄 떨어지는데 자기 주장을 정확히 하는 것 자체도 이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요. 그럼 나는 정상인이잖아. 수가 이미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걸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걸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덕산테코 비중 좋고 당연히 추가 매수고요. 단기 목표가보다는 중기 목표가를 보는 게 낫다. 내가 여기서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기본 3만 원 보이는 주식입니다. 끝!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네. 기본 3만원 보이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실 때 단기, 중기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욕심쟁이 우후훗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볼 거면 단기다, 중기로 볼 거면 중기다 라고 심플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덕산 테코피아까지 살펴드렸고요. 네. 이쯤에서 이제 아쉽게도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 네. 될 겁니다. 이번 한 주 고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알아봐야 될 텐데, 네. 과연 우리 전문가께서 시장 전략에서 또 재밌는 얘기를 풀어주실지가 좀 살짝 기대를 해볼까 말까 싶긴 합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도 알려주시죠. 안 알려주지 하고 싶은데 진짜 이게 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짜 지금 변동성은요, 역대급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증권 역사상 코로나 때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코로나 때는 그냥 공포스러워서 그냥 처음에 그냥 서킷 브레이크 걸릴 정도로 확 밀렸으나 다시 장중에 다 들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그냥 여기저기서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거기에 대통령 자체, 트럼프 대통령은 말로는 지려고 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 그래도 한 내놓으라 하는 나라들이잖아요. 유럽이나, 그죠? 미국하고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럼 그쪽 정상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하면서 거의 뭐 국가 대 국가에 보이지 않는 목숨 건 전쟁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분위기는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종복이가 최근에 뭐 이런저런 얘기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어쨌든 시청자 온 사람들한테라도 대신 VOD로 보는 사람들은 이 어떤 그 설득력이라든가 이게 나중에 가면 복은 오늘 실시간으로 들은 사람들에 비해서 2%는 떨어지는겨. 다음부터는 실시간으로 보세요라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냥 뭐 급락한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다음 주 CPI가 변수가 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경기 침체 우려로 빠질 때가 무서운 거예요. 경기 침체다라고 하는 순간 거기가 바닥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미국은 한 6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를 인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연설에서 이야기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약한 거를 묵인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2018년 트럼프 일기 때로 넘어갈게요. 내가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무리 없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요. 막 중국에서 막 이쪽에서 관세 때리고 중국에서 보복하고 막 그러고 할 때 막 장이 급락하고 그러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갖고요. 나는 하방을 보는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묵사발라고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완벽하게 폭락하는 타이밍인데 갑자기 튀어나와갖고 장을 그냥 올라가게 만들어버리고 했던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그런 행동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고생이야. 이렇게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대신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좋아질 거야 하면서 어제 복선적인 얘기한 게 나는 지금도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당한 사람이라 그걸 아는 거예요. 와, 나는 트럼프 대통령만 나오면 그냥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에 장이 폭락하다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글만 쓰면 그냥 위로 쐈거든요. 그걸 우리가 트럼프 푸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시장은 금리 인하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원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저 엄청난 저 부채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올해 금리 인하 한 번이 아니고 좀 금리 인하를 많이 하기를 바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하라고 한들 파월 의장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 짤러네 어쩌네 막 하고 막 해갖고 한번 뭐 연준 때 물어보고 했을 때 뭐 하면서 막 그죠?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를 원하는 그림으로 내가 봤을 때는 몰고 가는 걸로 보인다 이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향후 지표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서비스 지표 양호하고 기타 지표가 양호하거든요. 경기 침체급의 지표는 아니에요. 대신 물가와 고용 쪽이 이제 어느 정도 침체로 넘어가는 어떤 그걸 인정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사상 최고치 생각보다 되게 강한 관세를 지금 때려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기존에 때린 거에 비해서 조금씩은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아까처럼 맞은 나라 입장에서는 아프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보면 또 딱 이게 열이 올라갔고 뭐 하면서 더 세게 때리고 막 이제 이 정도는 연세도 있고 하니까
그쵸? 예. 이건 바램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과 지금 현재 나오는 특징 얘기한 거고요. 핵심 섹터의 이 부분이죠. 아까 4,500 넘고 막 이거저거 했었으면은 이걸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했었을 거예요. 다만 결론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뒤로 빼고요. 나스닥으로 갈게요. 나스닥을 보시면은 거래소와 나스닥 지수 밴드인데요. 18,000 하면서 이렇게 좀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뭐라 돼 있냐면은 2024년 8월 초 경기 침체 우려 시와 2022년 3월경 기술적 특징이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시간 오래 걸려요. 다만 가볼게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2024년 8월경 여기가 경기 침체 우려로 핵폭탄 떨어진 날이에요. 근데 그날 전에 먼저 이틀 빠지면서 이날 폭탄 떨어지다가 꼬리 달고 올라가고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하다가 쳤던 이 구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장 이따가 파월 의장이 나와서 시장을 달래주는 멘트를 해갖고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와 유사한 기술적인 특징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향후에는 급락세가 진정이 되면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명분이 있다라고 본 거고요. 지금 자 그다음 이쪽으로 여기가 더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여기거든요. 이거는 지난번에 신의 한 수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중심이론까지 쓰기에는 좀 아까우니까요. 어쨌든 작년 2022년도도 보면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떠 있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에서 떠 있는 거 여기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떠 있었죠.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 나왔어요.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빠졌어요. 지금 한 번 더 빠지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중바닥으로 올라갔다 한 번은 더 밀렸어요. 여기서도 올라갔다 한 번은 더 밀릴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이렇게 큰 반등 나온 이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조만간 어느 시점에 이렇게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걸 나는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게 실시간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안도 피리도 아마 이런 건 동의할 거예요. 이런 게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전문가라면 나와서 할 수 있는 맞고 틀리는 건 나중 문제. 근데 지금 장이 폭락이 나오고 핵폭탄 떨어지고 그냥 하루에 나스닥이 6% 폭락하고 오늘은 중국이 공격해서 박살나고 어제는 독일이 박살나서 박살나고 할 때 저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 요거의 함정 얘기해 주잖아요. 또 이 말의 함정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불가피한 거가 결국에 가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뭐래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비중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나오는 비중과 단기적으로 나오는 변동성은 어차피 3주 뒤, 한 달 뒤에 좋아질 수 있으면 그건 기회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좋아지기 전에는 변동성이 생기는 게 여러분들이 가려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설명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윤지 앵커한테 역사적인 방송을 직관하는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 특징이 저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지수 때는 그러면은 하루에 1000이 빠지고 장중에도 지금 600이 빠지고 있는 이런 건데 여기서 밀리면 기술적인 특성상 최악의 경우가 17,000 플러스 마이너스면 한 번만 더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나눠서 빠지면 한 2, 3일 걸리는 거고. 거의 가격적으로 공포의 끝자락에 온 거예요. 대신 공포가 끝나야 돼요. 그럼 공포가 끝나는 건 뭘로 보는 거냐? 변동성 지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 이 변동성 지표 보셨나요? 오늘 내가 봤을 때는 변동성이 거의 폭발한 것 같은데요. 잘하면 근데 여기서 함부로 얘기는 안 해. 이걸로 연결로 놓고 봐야 되니까. 여태처럼 변동성이 폭발하고 나서 이 빅스 지수가 장대봉이 나오는 시점부터 차라리 주식을 베팅을 하시든지 타이밍을 원하면 타이밍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배워라. 야간 방송에 오든 아니면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서 이종복이가 미니 강의를 하게 하든 나는 알려주고 싶지만 그걸 거저 알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론 공포지수가 삼투형의 모습이 나오든 나스닥이 추가 하락해서 아까 이야기한 어느 정도 지수까지 내려오든 그거 보고 나서 베팅을 해도 하나의 방법.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간 없으니까요. 2차 전지와 삼성전자에 관해서 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보다시피 오늘장 시장의 안전판 역할한 거 확인되실 거고요. 외국인들이 먼저 팔았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저자들이 더 이상 매도할 만큼의 어떤 그런 건 배짱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는 아마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2분기 시장은 이런저런 요인으로 그동안의 소외주들의 그 움직임이 월등히 좋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 보이니까 그동안의 소외주가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 해고서 잘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국내장은 320 이하로 빠지는 것은 오히려 지수로 얘기하면 해외 증시 약세에서 같이 빠지는 어떤 그런 걸로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시장 대응 잘 하시면 다음 주에 가서는 그래도 좀 웃지 않겠냐. 다음 주 중후반 정도부터 장이 좋아질 수 있음에 포커스를 두신다면 그렇게 무섭거나 위험하지는 않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이종복이가 마치면 우리 또 이윤지 앵커 또 오늘 특별 게스트 왔으니까 손바닥 그거 하트 이거 박수 분홍색 한 50개 이상 여러분들이 주시면 그만큼 지수가 덜 빠질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와, 시장에 네. 이어서 저까지 이렇게 챙겨주십니다. 정말 시야를 넓게 가지고 네.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오늘 놀란 마음 갖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네. 그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 만한 시장의 전략을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쭉 올라오는 거 봐봐요. 놀랐습니다. 봤죠? 와. 전문가님. 이윤지 앵커 여기 보이시죠? 내가 오늘 선물 드린겨. 여러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주식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변동성 생길 때는 방법 없어요. 나중에 올라가면 되잖아. 예,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복까지 남겨주신 우리 이종복 전문가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좀 모여보도록 할까요?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 게스트 이윤지 앵커를 모시고 미스터 진단과 함께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또 불러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응해 주실 거죠? 아니. 올 거예요.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 주말 동안 정말 마음 편하게 잘 네. 쉬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